김건희 여사 모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머니하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22억, 예, 22억, 예, 거의 23억, 22억 9천만 원.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4천만 원 손해 봤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을 겁니다. 네, 민생 거기서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면 압수수색해야죠. 네, 압수수색해야죠. 네. 대통령은요. 네. 내란, 외환 뭐 예. 이런 죄가 아니면 예. 소추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뭐 기소도 할 수 없고. 예. 그러나 수산할 수 있죠. 수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예. 이거 당장 수사해야죠. 해야죠. 거기는 대통령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예 없죠. 그리고 특검 왜 못합니까? 아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렇죠. 왜 그걸 거부권 행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관련된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그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네. 대통령의 권위를 네. 손상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명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목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뉴스인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소환 조사 있었나요? 소환 조사 없었죠. 아, 예.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모든 딸도 네. 법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아버지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왜 조국 장관만, 네. 조국 딸만 네. 고초를 겪어야 됩니까? 아들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송치하는 이유를 보면 그 회사에 예를 들면 뭐 그 출판 어떤 행사를 했었어요. 뭐 앱 만드는 경진대회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주최 측에 문의를 했대요. 이런 일이 있었냐? 답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누가 대필해 준 거잖아요. 네. 대필해서 논문집에 나왔는데 그 논문집 나온 데다가 이런 일이 있었냐. 근데 거기도 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불송치래요. 이게 수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모든 국민을 그렇게 수사하나요? 아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볼 때 부부가 뭐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카톡 다 털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 사람들 카톡 다 털어가지고 대화 내용 다 공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왜 그럼 한동훈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 부인,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인 또는 딸 이 사람들 카톡은 안 터는 거예요? 나중에 다 네. 응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정 의원님 볼 때도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뿐만 아니라 안 공정이네. 목공정. 목공정. 너무 공정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했던 수사를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한동훈 얘기 그만하시고요. 윤석열 얘기하세요. 아, 그럴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한동훈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의외로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막 이게 카톡이래 셀카 찍고 다니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 나와요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나보다 한동훈 띄우기를 더하냐. 그럼 앞으로 좀 이게 뭐 조선시대 태종 때 양이파동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생각하십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도 일정 부분 검사 출신들이나 아니면 용산 출신 사람들을 많이 좀 꽂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역할 분담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지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얼굴로 윤석열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까요? 근데 한동훈을 보면 윤석열이 떠오르잖아요. 뭐 그래서 누구든 그렇게 하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하러 투표장에 가고 김건희 여사 보기 싫어서 심판하러 가고 한동훈 하는 짓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얄미워서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관역이 3개가 있습니다. 관역이 3개가 있군요. 아무데나 쏘면 됩니까? 그렇죠. 관역이 많은 건 많을수록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노출이 많고 그런데 국민의 임으로서는 결코 이롭지 못한 행위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하는 것도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또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 이거 주가 관련해서 22억 9천만 원. 아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네, 그것도 얘기했었죠. 이미 우리가 법을 다 내놨어요. 네, 저도 그 법을 내놨고 네. 국민이 그럼 빨리 합의하자고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불체포 특권 자꾸 내려놓았는데 그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네, 헌법 개정 상황 아닌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합니다. 네. 국회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세요. 그것부터 포기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뭘 자꾸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검사 특활비, 특활비부터 공개하고 그다음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겠죠. 할 것 같습니까? 다 하라고 그러세요.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죠. 입법권만 무시합니까? 국민도 무시하고 역사도 무시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살아난 게 별로 없어. 경제도 죽었고 그렇죠. 평화도 죽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치솟고.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죽인 평화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죽인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겠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꼭 살려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가는 거 어떨까?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요? 네. 죽이고 살리고. 살리는 그러니까 죽이는 여당, 살리는 야당.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